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문장, 이 선택조차 사실은 당신이 한 게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당신의 뇌는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0.5초 전에 이미 그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당신은 자유의지로 산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뇌가 먼저 결정하고 의식은 그걸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당신이 확신하는 과거의 기억들, 그것마저 40%는 당신의 뇌가 멋대로 조작한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당신 몰래 현실을 왜곡하고 기억을 수정하고 감정이 이미 내린 결정을 이성이 선택했다고 포장하는 쇼를 24시간 상영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작동 원리를 알게 된다면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흔한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실제로 어떻게 당신을 조종하는지, 왜 행복은 쫓을수록 도망가는지, 그리고 하루 1%의 변화가 어떻게 1년 뒤 당신을 37배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잡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삶은 우리에게 간단한 진실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결국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고 좋은 관계의 비밀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꾸준히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공통점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순한 답을 싫어하거든요. 지루하니까요. 그래서 47단계 아침 루틴이 필요하고 특허받은 혁명적 식단이 필요하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고대의 비밀이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300페이지짜리 자기계발서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복잡함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복잡한 해결책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었거든요. 당신이 정말로 찾아야 할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간단해서 믿지 못했던 겁니다. 단순함은 돈이 되지 않으니까요. 단순함은 특별한 느낌을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삶은 원래부터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더 많이 노력할수록 더 많이 실패하는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면 잠은 더욱 멀어지고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그게 얼마나 역효과를 내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역설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뭔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그게 더 멀어지는 현상이거든요. 물속에서 더 세게 헤엄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는 것처럼요. 절박한 사람은 기회를 밀어내고 집착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가뜨리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평화를 파괴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억지로 짜낸 창의성은 죽은 창의성이란 걸 알죠.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합니까? 더 세게 노력합니다. 더 많이 애씁니다. 그럼 뭐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집착 없는 노력입니다. 절박함 없는 행동이죠. 일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삶은 편안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거든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사람에게요.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농담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할수록 실제로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역설이거든요.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계획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고 애쓰는데 인생은 비웃듯이 전혀 다른 일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통제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통제는 손에 쥔 물과 같습니다. 더 세게 쥐면 쥘수록 물은 더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뿐이라는 거죠.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반응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생의 몫이거든요. 진짜 돌파구는 여기서 나옵니다. 당신의 영향력 범위에만 집중하고
걱정거리는 무시하는 겁니다. 교통체증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출발할지는 통제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될지는 완전히 당신 선택이거든요. 인생의 CEO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은 파도를 타는 서퍼에 가깝습니다. 파도를 정복하는 거지, 바다를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의 뇌에는 밤마다 움직이는 청소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잠자는 동안 뇌는 마치 야간 청소부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뇌에 독자적인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뇌 촉수액이 뇌 조직 전체를 씻어내면서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제거하죠. 생각의 식기세척기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우리는 푹 잔 다음 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물리적으로 크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청소 과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죠. 뇌세포들이 수축하면서 액체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거든요.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게는 약 1.4kg 정도 되는데 생각만 한 것만으로도 하루 총 칼로리의 20%를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매일 밤 유지보수가 필요한 살아있는 슈퍼컴퓨터인 셈이죠. 이 연구 결과는 정말 획기적입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뇌에 대사 노폐물이 남게 되거든요. 어질러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게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야간 청소가 기억력부터 창의성까지 모든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중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뇌의 야간무 시스템이 바로 이런 겁니다. 행복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은 쫓아갈수록 도망가는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고양이와 비슷합니다. 무시하면 무릎에 올라오는데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완벽한 직장을 얻으면, 완벽한 연애를 하면, 완벽한 몸을 만들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신경과학이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정해진 행복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어도 6개월 후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큰 사고를 당해도 6개월 후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걸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부산물이거든요. 성취가 아니라 발전에서 나오고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며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해결책이 뭘까요? 행복을 직접 쫓아가는 걸 멈추는 겁니다. 대신 의미, 성장, 그리고 기여에 집중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행복은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큰 역설은 이겁니다. 행복이 필요 없을수록 행복은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거죠. 당신의 뇌는 진실을 찾는 기계가 아닙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기계인데 객관적이라는 착각만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에서는 수많은 인지 편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골라내게 만들고, 후광 효과는 매력적인 사람을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100미원을 잃는 두려움이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사실상 인스타그램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셈이거든요. 불편한 진실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은 행동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은 의도로 판단한다는 거죠. 성공은 기억하지만 실패는 잊어버리고 거의 모든 면에서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착각적 우월감이라고 부르는데, 네, 당신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최악인 건 이 편향들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깊숙이 박혀있는 메커니즘이거든요. 하지만 알아차릴 수는 있습니다. 인식이 바로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다음에 뭔가를 확신할 때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어떤 편향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현실을 당신의 믿음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필터가 존재한다는 건 알게 됐으니까요. 당신 결정의 90%는 감정적이고 논리적인 건 고작 10% 뿐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여행을 해설하고 있을 뿐이죠. 직업을 논리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나요? 틀렸습니다. 끌림을 느꼈고 그걸 나중에 논리로 정당화했을 뿐이거든요. 누군가에 대한 그 직감, 그건 당신의 감정뇌가 수백만 개의 미세한 신호를 의식보다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생각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 뒤에 숨은 과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감정뇌는 논리뇌보다 50만 배나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뭔가를 생각하기 전에 감정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느낀 걸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죠.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이거든요. 감정은 데이터이지 명령이 아니니까요. 느낌과 행동 사이에 그 잠깐의 멈춤, 바로 거기에 당신의 진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세요. 당신의 기억은 기록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깝죠. 그리고 주요 편집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뭔가를 기억할 때마다 당신은 그걸 바꾸고 있거든요.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기억을 변형 가능하게 만듭니다. 뇌는 빈칸을 현재 지식으로 채우고 새로운 경험에 따라 세부 사항을 수정하며 심지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당신은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기억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가짜 기억을 심어 넣을 수 있어서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맹세하게 되죠. 법정에서의 확신에 찬 증언도 40%는 꾸며진 거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도 부분적으로 각색되었을 수 있고요. 당신의 뇌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척하는 신뢰할 수 없는 내레이터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억이 변형 가능하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짓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선택함으로써요. 당신은 이미 과거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편집자라면 의식적으로 편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 행동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나머지 소음은 그냥 비싼 자본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관계의 20%가 기쁨의 80%를 가져다주고 업무의 20%가 가치의 80%를 만들어내며 습관의 20%가 문제의 80%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모두 사소한 것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 수학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고객의 20%가 수익의 80%를 만들어내고 당신 옷장에서는 옷의 20%를 80% 시간 동안 입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당신의 핵심 20%를 찾아내서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나요?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주나요? 어떤 습관이 진짜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 80%를 최적화하려는 시도는 멈추세요. 쓰라린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노력의 80%를 줄여도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당신의 핵심 20%를 찾아내세요. 거기에 모든 걸 걸어보세요. 나머지는 무시하세요. 당신에게 나쁜 습관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루프가 있을 뿐인데 보상이 형편없을 뿐이죠. 모든 습관은 똑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신호, 루틴, 보상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신호가 되면 SNS를 확인하는 게 루틴이 되고 도파민 자극이 보상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신호가 되면 정크푸드를 먹는 게 루틴이 되고 단기적 위안이 보상이 되죠. 당신의 뇌는 습관이 도움이 되든 해롭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동할 뿐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습관은 삭제할 수 없고 오직 교체만 가능합니다. 신경 연결은 뇌의 영구적인 고속도로처럼 박혀 있거든요. 하지만 신호와 보상은 유지하면서 루틴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나요? 먹는 대신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같은 스트레스 해소인데 결과는 훨씬 낫죠. 평범한 사람은 하루의 40%를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루프를 의식적으로 설계하면 자동 조종이 당신의 동맹이 되거든요.
신호는 유지하고 보상도 유지하되 루틴만 개선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꿀 계산이 있습니다. 매일 1%씩 개선되면 1년 후에는 37.78배 더 나아진다는 거죠. 작은 선택이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찮아 보이나요?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뒤에는 37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일 1%씩 나빠지면 시작점에 3%만 남게 되고요. 성공은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인생의 복리 효과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할 수 있는 걸 과대평가하고 1년에 할 수 있는 걸 과소평가합니다. 매일 10페이지를 읽으면 1년에 12권이 됩니다. 매일 5,000원을 저축하면 1년에 182만 5천원의 이자까지 붙죠. 매일 15분 운동하면 완전히 변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복리는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운동 한 번 빠지면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100번 빠지면 결과가 스스로 말해주거든요. 작은 선택들은 의미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비밀은 동기나 의지력이 아닙니다. 수학이죠.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나의 건강한 식사, 읽은 한 페이지, 한 번의 팔굽혀펴기, 복리 효과가 나머지를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제 모든 걸 종합해보죠. 인생은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진 운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선택으로, 습관으로 매일매일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역설들은 균형을 가르쳐주고 편향된 뇌는 겸손을 가르쳐주며 복리 효과는 힘을 줍니다. 모든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궁극의 비밀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거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마스터하세요.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죠. 세 번째, 매일 작은 개선을 쌓아가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설일 뿐이거든요. 이제 당신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행복이 왜 숨는지,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힘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억은 거짓말을 하고 감정이 운전하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운명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됐죠. 당신은 이제 설명서를 갖게 된 겁니다.